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 서울시에서 85점, 올해 국가직에서 90점,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 85점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서울시 시험에서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85점 이상 맞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강의는 이렇게 들었고요. 주로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재인데요. 교재는 이동기 선생님 위주로 샀다가 나중에는 손진숙 선생님과 심우철 선생님의 그런 교재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몇 개는 버려서 없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교재들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해독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회독 때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였고 2회독부터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4회독 이후부터는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새로 교재도 사고 또 유튜브에서 공시생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회독부터 제가 어떤 교재를 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단어는 수능 단어장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저는 수능 필수 영단어 책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다 봤을 때 3권인 생활영어를 같이 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동기 선생님의 문법 기본 이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독해는 제가 구문편이 있는데요. 이걸로 독해 연습을 처음부터 문제를 풀진 않고 이걸 독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보면은 수능에 표시를 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장이 좋았던 것은 바로 앞에 이렇게 뜻이 안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뭘 모르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수능 어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개씩은 데이로 나눠져 있잖아요. 5개씩은 보면서 좀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데이가 50일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 이동기 영어에서 3권에서 단어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단어 공부를 그 데이 3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다 보면 데이 4, 데이 5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늘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올해가 시작되었던 1월 즈음에는 이 책으로 공부를 아침마다 봤던 것 같아요. 이 아침마다 보면서 했던 것은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보면서 제가 아는지를 보는 거였고, 또 모르면 이렇게 계속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런 과정을 시험 전까지 하니까 제가 데이 10까지 해서 10일 만에 이 한 권을 회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어 문제는 여기 안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체크한 것을 올해 단어장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목차가 꾸려져 있는데 동사, 형용사, 명사, 그리고 수거, 그리고 이거는 지워졌지만 기출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를 여기다 옮기는 작업을 했고, 이 마지막 기출에는 제가 기출 문제나 독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어를 단권화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주황색 표시도 하고 검은색 표시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르는 단어는 정말 시험장 갈 때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단어 문제는 3번 시험에서 통틀어서 하나만 틀렸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보시면은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 이 책에서 보고 모르겠는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는 지금 여기에 있죠.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책은 보지 않았고 이것만 아침마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단어 하나를 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독해형 단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형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어 문제는 기출과 그렇게 단어를 단권화하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어가 빈칸형으로 나왔을 때 조금 풀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인데요. 전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들었고요. 올인원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배우는 대로 강의를 정말 무난하게 따라갔어요.
했고 하루에 4강에서 5강 정도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구문을 같이 봤는데요. 이것 또한 무난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법 요약 노트였습니다. 문법 요약 노트와 그리고 이 단어책으로 이해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법책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100포인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말처럼 100가지의 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만드는 필기 노트라고 하여서 제가 기출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 때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다 적고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이해독부터는 아침마다 영어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여기 보시면은 구분이 포인트가 크게 7포인트까지 나눠져 있어서 하루에 한 개만 봐도 일주일에 한 권은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점점 회독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권을 볼 수 있고 또 3일에 한 권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필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냥 펜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형광펜, 그 다음에 주황색 형광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펜으로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됐지만 문제로 넣으면 항상 틀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1월쯤에 이렇게 영어 오답 노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문법 위주로 오답 노트를 썼는데요. 이 문법 오답 노트와 이 100포인트 책을 함께 병행하면서 보기 시작했던 게 올해 1월. 그리고 아마 몇 회독제였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3, 4회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두 개를 활용하면서 영어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문제를 비교적 많이 풀지 않은 상태로 이해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쯤에 저는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이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서울시험을 볼 때 기출문제를 이미 풀어봤어서 그런지 이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하루에 5문제 정도는 매일매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에도 보면 지문에서 정답과 연결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독해를 했고 독해를 문제를 풀게 되었고 이 3회독 이상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하프 문제는 다 버릴 수 없지만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쯤부터 아마 하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고 시간이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씩 풀고 해설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보면은 문법과 생활영어도 기출문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문제도 잘 보시면은 회독할 때 10장씩 그리고 이 문법은 그리고 어휘도 뭐 3장씩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매일매일 풀어주고 풀어주던 것 같습니다. 먼저 문법부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제가 틀렸으면 여기 바로 옆에 해설이 있어서 이 해설에서 제가 어떤 게 틀렸고 어떤 단어를 모르고 어떤 문법을 모르는지 표시를 해두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답 노트에다가 옮겨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답 노트를 적을 때 이 책이 좋았던 것은 이 문법 기출이 보시면 100포인트처럼 그 챕터가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를 그대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틀린 유형은 여기다 적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동사 유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2번이 저도 2번에 동사 유형이라고 적고 여기서 틀린 문제는 여기다 옮겨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오답노트를 해서 저는 이 오답노트 이 기출을 다 회독을 하고 나서는 이 오답노트만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어휘도 풀고 제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자주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여기 기출 파트에 가서 여기다가 다 적어놓고 이 책도 한 2-3번 보고 나서부터는
이것만 보고 이제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출 파트 안에서도 제가 계속 모르겠는 단어는 여러 번 표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출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올인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기출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매일 아침 2시간 정도의 하프 모의고사와 방금 말씀드렸던 문법, 그리고 독해, 그리고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7시에서 9시 정도의 공부를 하였고,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될 것 같으면 이 영어를 조금 더 빨리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가 조금 더 약하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시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녹여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공부를 했던 걸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하프를 하나 보고 단어를 데이 1부터 5까지 보고, 그리고 문법은 단원 7단원을 볼 차례. 이거는 이제 100포인트 7단원과 오답노트를 보는 그런 식이었겠죠. 그리고 독해는 5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하루 양을 정해 놓았네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실 이렇게 한 3회독쯤 되었을 때는 단어장과 문법 오답노트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권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문법 노트를 썼던 것 중에 하나를 보시면 능동태와 수동태 부분에서 제가 많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이렇게 점점 쌓이잖아요, 제가 틀린 게.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는 손진숙 선생님의 문법책을 오려서 붙여놓기도 하였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어디서 얼마나 틀렸는지도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동사는 이 정도밖에 틀리지가 않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도 결국에는 저 많은 단어를 다 볼 수 없었기에 제가 이렇게 썼던 단어만 읽고 가도 충분히 단어 시험에서는 승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저도 영어가 점점 갈수록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또 영어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은 각 파트마다 유명한 강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올해였던 것 같은데요. 문법은 손진숙 선생님께서 유명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독해는 이 심우철 선생님께서 유명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 각각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독쯤 되었을 때에는 이동기 선생님 책은 문법 기본서만 남기고 나머지 책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시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이 문제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방금 3회독쯤 하였을 때 이 700문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먼저 풀고, 그리고 이것도 데이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영어를 빨리 하고 싶다 하면은 2개도 볼 수 있고, 저는 1개 내지는 2개 정도를 하루에 아침마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 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오답노트에 옮겨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강의는 사실 듣진 않고 이렇게 보시면 한번 풀고 틀린 문제는 바로 찢어서 오답노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책들이 거의 다 옆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로 이해가 되면 굳이 강의는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로 분명히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었겠죠? 그리고 독해도 마찬가지로 유형편과 실전편이 있었는데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루에 독해 문제를 1시간을 풀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어려운 나머지 낮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이게 결국에 이걸 다 풀고 나면 독해력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홍우철 선생님의 독해책 또한 유형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떤 유형에서 많이 틀리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 이 빈도도 보면 빈칸 완성이 50 중에 20까지 있죠. 이걸 봤을 때 빈칸 완성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쯤에는, 제가 말하는 시험 한 달 전은 서울시 시험 전인데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잔뜩 사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영어와 국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까지 같이 해서 아마 독해 문제는 하루에 이 모의고사와 또 실전편에서 10문제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문제는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전편도 하프 모의고사처럼 문제가 무작위로 독해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는 것도 할 수 있었고, 사실 저는 이 독해 실전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몇 점을 맞았는지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모든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독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험 전에 항상 했던 것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영어는 기출문제가 한 번 보면 너무 눈에 익기 때문에 따로 오답풀이를 하진 않았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기출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풀어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독해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답의 근거가 정답에 연결되게 연습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는 절로 이렇게 푸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12월 그리고 1월쯤에는 생활영어도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동기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생활영어 특강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같이 적어서 봤던 그런 종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동사 중에서도 헷갈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적었던 것도 있고, 또 심우철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이어동사 특강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 손진숙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문법 강의를 몇 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특강을 올려주시면 문법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특강을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초부터 차근차근 노력하면 결국에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초조하고 또 불안할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